한국의 상속세 개편 논의입니다. 이게 거의 30년 동안 유지된 제도인데 왜 지금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지, 또 어떤 변화가 이야기되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왜 수십 년 만에 상속세 개편 논의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됐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왜 하필 지금일까요? 현재 상속세 기본공제 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이걸 더해서 총 10억 원까지 공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도가 1997년에 정해졌어요. 그렇죠. 벌써 시간이 꽤 흘렀죠. 네,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0억 원을 훌쩍 넘었죠. 네, 30년이면 정말 강산도 변하는데 세법은 그대로였던 셈이죠.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속세가 예전처럼 그냥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에게도 이게 정말 현실적인 부담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원래 고액자산가의 부의 대물림을 좀 억제하려고 만든 제도잖아요. 그렇죠. 취지는 그랬죠.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너무 급등하는 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평범한 중산층의 주거 안정성마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비판에 부딪힌 거죠. 아하. 물가 상승이나 자산 가치 변화 이런 걸 공제 한도가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게 그냥 세금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현 시대의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호할 거냐 이런 질문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이 직접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잖아요. 네, 그랬죠.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상속세 부담 없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면서 논의가 확 불붙었죠. 여야 모두 관련 법안도 내놓았고요. 네, 특히 민주당 정의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논의되는 개편안의 핵심은요. 일괄 공제를 현재 5억 원에서 한 7억 원이나 8억 원 정도로 올리고요. 2, 3억 정도 더. 네, 그리고 배우자 공제 최소 금액도 현재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와, 배우자 공제는 2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두 공제만 합쳐도 최소 17억 원에서 18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17억, 18억.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네. 여기에 또 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 물려받을 때 적용되는 거 있잖아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것도 확대하자는 방안이 같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개편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당장 중산층의 세금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죠.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팔거나 아니면 가업을 접어야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좀 줄어들 수 있을 테고요. 자본 이동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단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점, 그리고 상속세의 본래의 기능 중 하나인 부의 재분배 역할, 이게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크죠. 부의 재분배 기능이요? 네. 이게 사회적 양극화를 좀 완화하는 장치인데 면세점이 이렇게 높아져 버리면 결국에는 극소수의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집중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평과세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근본적인 논의도 있어요. 상속 재산 전체에 매기는 지금의 유산세 방식 말고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만큼 내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거죠. 유산세랑 유산 취득세, 그 차이가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유산 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아하, 받는 사람 기준으로? 네, 근데 이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라서 논의가 더 필요하고요. 또 OECD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 문제, 최고 50%에서 60%까지 가잖아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공제액만 높이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기준, 아까 말씀하신 17억, 18억,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지 아니면 그냥 미봉책일지.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 상향 자체는 여야 간에 비교적 합의가 쉬울 수도 있어요.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세금 깎아준다는데 반대하기는 좀 그렇죠. 하지만 방금 언급된 그 유산 취득세 전환 같은 더 근본적인 제도 개편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서는 여야 간 이견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세수 확보 방안이라든지 공평과세 원칙, 더 나아가서 자산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 이런 걸 둘러싼 입장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복잡한 문제네요.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속세 개편 논의는 결국 30년 전 기준하고 지금의 경제 현실, 특히 부동산 가격 사이에 그 깊은 간격을 좀 메워보려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중산층 부담 완화, 또 자본 효율성 증대, 이런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세수 감소라든지 부의 재분배 기능 약화 같은 이런 상반된 우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국 단순한 세금 조정을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우리 사회가 자산 이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사회 경제적 구조를 물려줄 것인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세금 액수를 넘어서요. 이런 상속세 제도의 변화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간의 자산 관리 계획이나 혹은 부의 이전에 대한 대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대화 방식까지요? 네. 이 변화가 가져올 어쩌면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그런 파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